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장,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운용사들이 지분을 늘린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목을 꼽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내부자가 사는 종목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자, 오늘은 마찬가지로 이 지분 공시를 통해서 펀드, 즉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 자, 마찬가지로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공시 그 하위 항목에 5% 그리고 임원 보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자, 밑에와 같은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크게 공시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그리고 그 밑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내부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긴 거, 임원, 주요 주주, 자, 이 공시를 통해서 공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자, 이것은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내는 그런 공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임원 주요 주주 공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 여기서 내부자라고 한다면은 그 회사의 임원, 그리고 대주주의 친인척,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 자, 이런 사람들을 주요 주주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 조금이라도 변동을 하면은 바로 임원 주요 주주, 이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 공시는 누가 언제 하느냐? 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면은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업의 지분은 5%, 여러분도 어떤 기업의 지분을 상장사겠죠. 5% 이상 보유를 하면은 무조건 공시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아무리 소형주라고 해도 시가총액이 기본적으로 한 1,000억 원 이상은 되잖아요. 즉, 이 1,000억 원짜리 주식을 5% 이상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억을 그 종목에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슈퍼개미가 아닌 이상 해당 공시를 할 이유가 없겠죠. 즉, 그래서 이 펀드, 즉 기관 투자가 주로 해당 공시를 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량 보유 공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5% 이상 보유를 하면 무조건 공시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으로부터 1%포인트 이상씩 증가를 하거나 감소할 때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은 임원 주요 주주 같은 경우에는 한 주라도 변동을 하면은 의례적으로 공시를 합니다. 이 정도가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앞서서 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공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자산 운용사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도 해당 공시를 종종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니, 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기관들이 제출한 내용만 알고 싶은데, 자, 여기 제출인을 보시면 여기 아이온 자산 운용처럼 그냥 자산 운용이라고 쓰여 있으면은 아, 운용사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제출인이 운용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법인인지,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펀드 운용사 평가 사이트가 있어요. 펀드 닥터, 여기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그 운용사들의 내역이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해당 운용사가 얼만큼 성과가 좋은지, 해당 운용사의 수익률은 얼마인지, 자, 그런 부분까지 쫙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가 좋은 그런 운용사들의 공시 내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장, 지난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운용사들이 지분을 늘린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목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헬릭 스미스입니다.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락이라는 그런 펀드가 5% 신규 보고를 했습니다. 자, 5% 신규 보고가 무엇이냐면은 지분을 5% 미만 가지고 있다가 점점 늘려가지고 실제로 5%가 넘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5% 미만이었다가 5%를 처음 넘긴 그런 종목이 바로 헬릭 스미스입니다. 참고로 이 블랙록이라는 펀드는
이 글로벌 운용사 중에서 가장 큰 그런 운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운용하는 자산 규모만 한 7천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GDP를 세 개를 합친 그거보다 훨씬 큰 그런 운용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런 헬릭 스미스는 어떤 기업이냐면은 바이오 기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이 팔면서도 사들인 종목, 섹터라는 컨텐츠를 제작을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헬릭 스미스가 상위권에 올랐었죠. 헬릭 스미스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 치료제인 엔젠시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헬릭 스미스는 최근에 좀 잡음이 있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임상 3-1A상을 발표를 했었는데, 자, 효과는 있었는데 뭔가 약물이 혼용되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최근엔 그 입장을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오히려 약물 혼용은 없었다. 자, 그런데 효과가 별로였다. 자, 이런 식으로 밝히면서, 자, 그래서 다시 비슷한 조건으로 임상 상상 1B상을 실시를 했는데, 자, 그때에는 효과가 있었다. 자,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그래서 현재 미국의 FDA랑 추후 임상을 다시 한번 재개를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밝혔어요. 자, 아무튼 간에 약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블랙락은 5% 이상 보유를 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자, 제가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원래 블랙락이 굴리는 자산 규모는 어마어마하니까 이 헬릭 스미스를 그냥 종목 관점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한국 시장을 한꺼번에 사는 ETF. 자, 여기에 대해서 한국 포션을 늘리다 보니까, 자, 헬릭 스미스를 5% 이상 자동으로 사게 됐다. 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최근 시장의 흐름, 이 외국인의 자금이 바이오 쪽으로 쏠리는 것은 분명하다. 자, 그런 관점에서 헬릭 스미스도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리드코프란 종목입니다. 자, 리드코프는 지난 하락장에 KB자산운용에서 5% 이상 신규 보고를 했습니다. 리드코프는 대표적인 대부업체예요. 이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회사다 보니까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난 한 2015년부터 계속해서 이 법정 금리를 인하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한 법정 금리가 40%에 다다랐는데 24%까지 낮아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대부업체한테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40%로 돈을 빌려줄 수 있었는데 법적으로 그거를 상한선을 24%로 제한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를 낳았느냐? 수많은 대부업체가 있었는데 이런 금리 상한선이 점점 낮아지면서 파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1, 2 업체인 사나머니 그런 기업들이 퇴출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시장이 뭔가 구조조정되면서 살아남는 리드코프의 수혜가 기대된다. 자,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압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금융위에서 이 법정 금리 상한선을 또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20%까지 낮출 계획이 있다. 이런 부분은 리스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입니다. 유니테스트는 신영자산운용이 최근에 지분을 6%에서 7%로 확대를 했습니다.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반도체는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거든요. 전공정은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공정, 후공정은 그 완성된 회로, 자, 그거를 칩 단위로 다 자르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을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유니테스트는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D램, 낸드 플래시가 있죠. 자, 여기에서 버닝 장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버닝 장비는 무엇이냐? 이 메모리 반도체가 과연 잘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내구력은 얼마나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가혹한 환경에서 엄청나게 그런 열을 많이 가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반도체를 썼다 지웠다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느냐. 자, 그런 부분들, 그런 품질을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이 버닝 장비입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중화권 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려는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발주가 많이 나올 것이다. 자,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리스크는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사들의 투자 계획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걸 가지고 기관들의 매매 내역을 참고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은, 자, 기관이 산다고 무조건 오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기관이 판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펀드들의 자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고객이 많이 집어넣느냐, 많이 빼느냐, 그런 게 또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에 따라서 또 펀드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관이 샀다, 팔았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할 필요는 없고, 자, 기관이 최근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5% 신규 보유를 했는데 내지는 지분을 더 늘렸는데 왜 늘렸을까?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는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